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뭐를 같이 볼 거냐면, 챕터 8이고요. 여러분 교재 챕터 8이고,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흔히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communicative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이죠. 그리고 competence라는 것이 능력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한 용어입니다. 한 용어인데 이게 왜 갑자기 그냥 일반어 같은 것이 왜 우리 SLA,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용어로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죠? 우리 교육학적으로 하나의 언어 제언어 학습에 있어서 제언어 학습의 뭐다 최종 목표다 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최종 목표는 그 나라 말을 그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하는 게 목표냐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해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 Successful communication, successful communication. Successful communication. 뭘로요? L2요. in L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communicative competence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사실 이거는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개념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그 외국어 교육은 태초부터 있어 왔어요. 태초부터 인간이 문자 체계가 있고 언어 체계가 있었던 그 태초부터 있어 왔지만 무엇이 진정한 제2언어 학습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논의는 최근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라고 하면 최근입니다. 왜냐하면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언어 학습을 할 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최근 발상이었고 이전에는 뭐 문법을 위주로 학습을 한다든지 아시죠? 문법을 위주로 해서 뭐 번역을 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listen and repeat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계적으로 뭔가를 암기한다든지 그 어떤 것이 빠져 있냐면 내추럴한 어프로치가 그런 자연스러운 어프로치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뭔가를 번역하는 거, 굉장히 문어체적인 거죠. 암기하는 거, 굉장히 미케닉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무엇이 unnatural한 것이 그 전의 세기에 자리 잡았던 제2언어 학습의 목표였다면 어느 순간부터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제2언어는 왜 학습해야 할까? 제2언어 학습을 위한 최종 목표는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언어라는 것은 뭐다? 의사소통의 도구이다. 이 도구이다. 그 자체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어떤 툴 아니면 이제 인스트루먼트 로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고 커뮤니커티브 펑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적인 존재로서의 언어 커뮤니커티브 펑션 한번 적어볼까요? 기능이에요. 기능, 펑션. 이 펑션을 수행하는 거 기능적인 어떤 도구적인 존재인 것 같다. 언어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언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귀결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단순한 이 말이 왜 한 챕터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실제 이제 L2로서 나타나는 그런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챕터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8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제2언어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구성한다면 학생들이 영어를 배운다면 어떤 기능을 배워야 하는가, 언어의 어떤 기능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의 학생으로서 이거 언어에 접근을 할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만점을 받고 토플에서 고득점을 얻고 그거를 떠나서 진짜로 찐 영어를 배운다면, 살아있는 영어, 우리 맨날 얘기하자,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운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시험에서 만점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능력을 시험을 보면 만점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은 넌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한국어 시험, 그 외국인이 보는 한국어 시험 말고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어 검정 이런 거 보면 겁나 어려워요. 문제가 못 풀어요. 진짜 한국 사람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국어 시험 있죠? 못 풀어요. 우리는 언어 영역, 그 국어 영역, 여러분 수능에서 다 만점 받아 들어왔습니까? 한국인인데 왜 틀립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관점에 준하여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영어의 어떤 점이 우리가 펑션을 수행해야 하는 그 지점인가, 그걸 한번 이번 챕터에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서 조금씩 읽어볼 건데요. 캐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그냥 동화책 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70년대에 in the 1970s, a distinction was made between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자, linguistic competence라는 것이고 communicative competence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대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communicative competence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의사소통 능력이며, 쉽게 이야기해서 how to communicate effectively입니다. communication, 어떤 communic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in L2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언어 사용이 많이 부각된, 언어 사용이 많이 부각된, 제2언어죠. 언어 사용이 많이 부각된 부분이고, linguistic competence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촘스키가 주로 얘기하던 그런 competence,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competence versus performance, 제가 시험 문제도 냈습니다만 competence하고 performance 차이를 했잖아요. performance는 실제로 내가 발현되는 것이고 realize 되는 언어의 보이는 것이고, competence는 지식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죠. linguistic knowledg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inguistic competence라고 이야기하면 문법적으로 아는 것, 지식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나셔야 되는 게 촘스키의 어떤 구분이요? competence하고 performance에 대한 구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글자를 그래도 좀 잘 써보도록 하자. 예, 촘스키. 잘 썼죠? 이 정도면 한석봉 수준 아닙니까? 예, 촘스키. 자, 그래서 communicative competence와 기존에 우리가 알던 linguistic competence, 문법적으로 그 지식이 완전하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네이티브 스피커죠.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그런데 쟤랑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빠. 쟤랑만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해. 쟤는 말할 때마다 내 기분을 뒤집어 놔. 막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은 언어적으로 문법적 지식, competence, linguistic competence는 full이나 뭐가 부족해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즉, 상대방 기분 항상 핥히거나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한국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기반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차이를 아시겠어요? 언어에 대해서 잘 안다. 내가 한국어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실질적인 능력이고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풀린다. 쟤는 말이 통할 것 같아. 약간 이런 기분을 줄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까 이런 거예요. linguistic competence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오히려 문법적인 어떤 번역적인 그런 기술에 국한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communicative competence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여기 있었죠? 어디가 의사소통의 도구 진짜 툴로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툴로서 내가 이거를 도구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 능력, 언어 사용 능력 그것에 준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일반적인 이제 문법적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on, effective communication 이거는 절대로 동일하지가 않다. 네이티브 스피커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안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듯이 우리가 언어학습을 할 때도 문법만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언어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To highlight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about language forms and abilities that enable a person to communicate functionally and interactively. 자, 뭐와 뭐 사이요? Knowledge about language forms. 뭐와 그리고 abilities that enable a person to communicate functionally and interactively.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뭐의 차이냐면 knowledge about 언어에 대한 지식이에요. 언어에 대한 지식이다. 즉 뭐다? 문법 지식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문법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linguistic competence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linguistic competence. 반면에 능력, 어떤 능력? That enable a person to communicate functionally,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interactively. 상대방이 가정되어 있죠. 상대방과 의사소통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뒷부분이 바로 communicative competence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의사소통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두 개를 분류할 때 전자는 뭐예요? linguistic competence는 얘기했던 language about, knowledge about language forms. 반면에 여기 나오는 이 communicative competence는 뭐다? 뒤에요. functionally, 도구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언어는 하나의 일종의 툴이며 그 다음에 instrument이다. 뭐를 위한? 의사소통을 위한. communication. communication은 COMM이라고 까지만 적겠습니다. tools or instrument for communication이다. 뭐가? language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in the last 2 decades, there has been even more emphasis on the myriad social, cultural, and pragmatic implications of what it means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그래서 what it means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그러면 L2로 의사소통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저 밑에 내려가 볼까요? 여기요.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s into central focus and drew our attention to language as interactive communication among individuals. 네, interactive communication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어쨌건, language는 언어라는 것은 어쨌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다. 상호작용. 아니면 의사소통. 다 무슨 뜻이에요? 도구요, 도구. 도구라고요. 그 언어는 그 자체로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each with the socio-cultural identity as we saw in the last chapter. Researchers are looking at discourse. discourse 뭡니까? 담화입니다. 담화인데 담화 뜻을 또 모르시죠?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onversation. conversation을 더 큰 맥락에서 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뒷담화를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뒷담화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discourse, interaction, pragmatics, and negotiation of meaning among other things.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이 살아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among other things.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Teachers and materials writers are treating the language classroom as a locus of meaningful and authentic exchanges. 자, 수업 그 자체, 교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listen and repeat 그리고 문법 배우는 그런 장이 아니라 meaningful, authentic exchanges among users of a language.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진정성이 있게 사용하고 즉 무슨 말인데 툴로 사용하고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한다. 그거의 계속 반복이에요. exchanges 뭐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SLA is viewed not just as a potentially predictable developmental process, but also as a creation of meaning. 자, 그냥 발달한다, 언어가 지식적으로 발달한다, 그런 것에 지나지 않고,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플러스, 뭐도 된다? Creation of meaning through interpersonal negotiation among learners. 자, 계속 나오는 말 무슨 말이에요? interpersonal negotiation. 이것도 상대방이 있다는 걸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meaning, 의미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뭐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interaction, interpersonal, 인간과 인간의 어떤 교섭, meaningful, meaning exchange. 의미를 계속 나누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뜻이야. 너는 그런 뜻이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meaning exchange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 하나의 교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실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L2 교실. 다이나믹하게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문법만 어디 갔어요? 이거 문법 지식만 강조하면서 이런 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defining. communicative competence를 defining을 해보자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206페이지부터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뭐가 중요한 것이 나오냐면 여기요. Knell and Swain의 framework인 communicative competence의 framework라는 건 어떤 틀이에요, 틀. 틀을 제공했어요. communicative competence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고 어떤 틀을 제공하는데 그걸 누가 했다? 크넬과 스웨인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communicative competence를 구체적으로 이제 형상화하는데 나름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communicative competence에 대한 framework는 다양한 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나 가장 널리 widely accepted 되고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가장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준 사람이 커넬과 스웨인이고 그 안에는 총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grammatical competence, discourse competence, socio-linguistic competence, strategic competence.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이건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그 정의 짝짓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grammatical competence 이런 걸 얘기하고 socio-linguistic competence 이런 걸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modification이라는 게 나오는데 modification이라는 건 이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modification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태초에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communicative competence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